패트리샤가 회사에서의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왔어요. 지치고 배가 고팠죠. 문 매트에 흰색 봉투를 보았어요. 그녀는 그걸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어요. 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야 해요. 저희의 번호는 3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호화되어 있어요. 이 암호를 푼다면 반은 맞춘 셈입니다. 216 숫자 하나가 맞고 자리도 맞습니다. 652 숫자 2개는 맞지만 자리는 맞지 않습니다. 631 여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350 숫자 2개는 맞지만 자리는 맞지 않습니다. 패트리샤가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패트리샤는 암호를 풀 수 있었어요. 숫자는 205였어요. 그녀는 조금 긴장했지만 다이얼을 돌렸죠. 이상한 변조된 목소리가 그녀의 전화를 받았죠. 게임에 참여하게 당신을 초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면 1,100억 원을 받게 될 겁니다. 진다면 누구도 당신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직 당신의 빠른 사고와 논리만이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60초 안에 결정하세요. 그 정도의 금액이면 패트리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라질 무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의했죠. 동의합니다. 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떠나자마자 그녀는 작은 방으로 순간 이동되었어요. 그녀는 맨발에 이상하고 창백한 푸른색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위에 다른 물건들이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고 올바른 물건을 골라라. 같은 변조된 목소리가 말했어요. 말랐을 땐 딱딱하고 젖었을 땐 부드럽다. 이건 무엇일까? 패트리샤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스펀지라는 걸 꽤 빠르게 추측했어요. 그걸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패트리샤는 거기서 나와야 했어요. 그녀는 방 왼쪽 구석에 있는 문을 발견했어요. 잠겨 있었지만 옆 벽에는 여러 개의 단추가 달린 패널이 있었어요. 각각의 버튼에는 그림이 있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말했어요. 나는 매우 크지만 매우 작아 보인다.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날 감탄하며 바라본다. 난 무엇인가? 패트리샤는 별이 있는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이 문 뒤에는 3개의 다른 문과 함께 긴 복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것 뒤에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유독성 액체 웅덩이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악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거대한 심연이 있었어요. 패트리샤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이요. 그녀는 스펀지를 바닥에 던져야 해요. 그게 액체를 흡수하면 패트리샤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목소리가 말했어요. 나는 울부짖을 수 있고 휘파람을 불 수 있고 속삭일 수 있고 비명을 지를 수 있지만 말은 하지 못한다. 난 무엇인가? 곧 그녀는 정답이 바람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선풍기를 발견했어요. 그걸 틀자 돌풍이 그녀의 손에 흰 종이 한 장을 날려주었어요. 거기엔 내가 위를 가리키면 밝다. 내가 아래를 가리키면 어둡다. 난 무엇인가?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답은 전등 스위치예요. 패트리샤가 방을 둘러보니 정말 구석에 숨겨져 있는 작은 전등 스위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그걸 누르자마자 벽에 큰 화면이 나타났어요. 패트리샤는 4명의 사람을 보았어요. 그들은 식료품점에 있었죠. 누가 수박을 훔쳤지? 목소리가 물었어요.
사진을 한동안 본 후 패트리샤는 축구공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축구공으로 가장한 수박일 거예요. 다음 과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방정식을 옳게 하기 위해 성냥개비 하나만 움직여라. 패트리샤는 답을 꽤 빨리 알아냈어요. 화면에 나타난 다음 수수께끼는 탐정 수수께끼였죠. 경찰이 늦은 저녁 딜런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에겐 수색영장이 있었다. 경찰은 딜런을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딜런은 하루 종일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한 명이 그의 거실을 뒤졌다. 경찰은 어떤 증거를 발견해 이 남자를 체포했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영수증에 적힌 날짜요. 달력에 나와 있는 날짜와 같아요. 그 뜻은 이 남자가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말임을 나타내요. 그게 정답이었고 패트리샤는 다음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동전이 들어있는 병을 봤어요. 병은 코르크 마개로 막혀 있었어요. 병을 깨거나 코르크 마개를 뽑지 않고 동전을 꺼내야 한다. 목소리가 그녀에게 지시했어요. 패트리샤는 동전을 꺼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코르크 마개를 병 안으로 밀어넣고 동전을 흔들어 꺼냈어요. 일이 해결되자 패트리샤는 다음 방으로 이동했어요. 그 안에서 보인 것은 바닥에 있는 오렌지 주스 한 잔뿐이었어요. 반쯤 차 있어 보였지만 그녀는 그게 정말 그런 건지를 알아내야 했어요. 유리에 담긴 주스를 붓거나 어떤 특정 도구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패트리샤는 주스가 테두리에 닿을 때까지 잔을 기울였어요. 잔의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잔이 반 이상 찬 걸로 결론지었죠. 갑자기 패트리샤는 발밑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아야! 태양이 너무 밝아요. 그녀는 해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당신은 뭔가를 찾아서 그걸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 목소리가 말했어요. 패트리샤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모래 속에서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녀 말고 해변에는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시계는 누구 건가요? 이 남자의 시계는 청바지 주머니에 있어요. 이 여자의 손목에 그을린 선은 시계 모양과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시계는 이 노인의 것이라는 거죠. 패트리샤는 그에게 시계를 주었고 답례로 2장의 사진을 받았어요. 이 사진에서 다른 점 3개를 찾아라. 목소리가 그녀에게 지시했어요. 아하! 오른쪽 구름이 2번째 사진에서는 다르네요. 왼쪽 집 지하에는 창문이 2개뿐이에요. 그리고 차들의 바퀴도 다르게 생겼어요. 패트리샤는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그녀의 다음 임무는 도둑을 찾는 거였어요. 저 여자한테서 방금 가방을 훔쳤어요. 용의자는 3명이 있어요. 조는 자기는 트램폴린에서 뛰느라 바빠서 자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로라는 패트리샤에게 자신은 바에서 신선한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패트릭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다고 했어요. 도둑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패트리샤를 도와주세요. 존이에요. 그의 알리바이는 가짜예요. 나이 제한 때문에 트램폴린을 탈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는 남자가 패트리샤에게 다른 사진을 주었어요. 그녀는 다른 점 3개를 또 찾아야 했어요. 이 고래는 이빨 하나가 빠져있네요. 2번째 사진의 문어는 꽤 슬퍼 보여요. 그리고 불가사리 색이 달라요. 갑자기 한 남자가 패트리샤에게 달려왔어요. 그는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훔쳤다고 말했어요. 그들 모두 해변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고
각각이 자신의 텐트를 갖고 있었죠. 루카스라는 이름의 남자는 일찍 일어나 수영하러 갔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사라지고 없었죠. 패트리샤는 루카스의 친구들을 신문했어요. 조지는 자신도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텐트에서 여자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라이자는 폰으로 게임하느라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금 잠에서 깼죠. 키라 또한 루카스가 수영하러 갔을 때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누가 이 남자의 폰을 갖고 갔을까요? 키라였어요. 만약 잠들어 있었다면 루카스가 언제 수영하러 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패트리샤가 이 수수께끼를 풀자마자 그녀 주변의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공원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녀 앞에는 길이 많이 있었어요. 1에서 22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선 그녀는 이 수열의 다음 숫자를 알아내야 해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패트리샤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어요. 이 숫자들은 2 말고는 다른 모음은 없는 유일한 숫자들이에요. 그녀는 20번 도로를 따라 걸었어요. 갑자기 바닥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죠. 그의 자전거는 덤불 속에 있었어요. 패트리샤는 그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올리버라는 이 남자는 그녀에게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제게 돌을 던졌어요. 전 넘어져 정신을 잃었어요. 패트리샤에게 4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미란다는 아침 달리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요. 론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공원의 다른 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마이클과 아만다는 소풍을 하려고 왔고 음식 때문에 바빴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미란다예요. 저녁인데 어떻게 아침 달리기를 하고 있을 수 있죠? 올리버는 패트리샤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수수께끼를 내주었어요. 그녀는 정답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녀는 곧 정답이 15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죠. 그녀는 계속 걸었고 곧 바쁜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차 7대가 교차로에서 만나면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켰어요. 만약 차 한 대를 뺀다면 나머지 차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차를 빼야 하는가? 목소리가 물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봐도 패트리샤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파란색 차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건 틀린 답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추락하는 걸 느꼈고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빨간 차를 빼는 거였어요.